국뽕 차오른다 가라 국뽕 차오른다 가라 국뽕 차오른다 가라 국뽕 차오른다 가라. 안녕하세요. 어쩌다 대중문화까지 세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입에 잘 안 붙죠? 우리가 어쩌다 대중문화까지 하느라고 고생인지 모르겠습니다. 문화를 보지만 문화 너머에 있는 무언가도 함께 고민해보자는 그런 노력으로 저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피곤한 모습으로 항상 여러분 찾아뵙지만 여러분들 기억해 봐주시고요. 저희의 모습보다는 저희 내용에 조금 더 공감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민감한 주제입니다. 국뽕. 국뽕. 빠밤. 국뽕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에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K, 네. 뭐든 다 붙여. K 할머니, K 호미, K 갓, K 뮤직, K 무비, K 드라마, K. 요즘 왜 이렇게 K를 붙이는 거야? 거의 트렌드가 됐고 K를 안 붙이면 안 될 것처럼 네.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윤여정 배우가 아카데미상 받으시고 나서 또 K 할머니 K 할머니라는 또 TV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TV까지 나왔어요? 네, K 할머니. 윤여정 씨가 나와요? 그건 아니고 시골 한국인의 시골 할머니와 한국말 전혀 못하는 외국 아이들이 네. 또는 외국 뭐 청년들이 만나서 일종의 하루 문화체험 하루 이틀 문화체험 하는 건데 컨셉은 너무 구리다. 안 봐야지 해서 하지만 또 한 번 봤어요. 또 재밌네. 나름의 케미가 있죠. 케미가 예. 여하튼간에 K 너무 좀 힘듭니다 요즘에. 그렇죠. 이게 어떤 문화 현상을 이제 이렇게 이름 붙일 때 사실 굉장히 다수가 동의하고 그 다음에 정체성이 좀 분명하달까 어떤 통일감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시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너무 그냥 앞에다가 다 갖다 붙이는 것 같아서 오히려 K가 붙은 게 빈약해. 그러니까 K 할매가 뭐지 내용은 없어. 이름만 있는. 이름만 그렇게 되는 경우. 저번에 그 뉴트로 네. 그게 뭐 소비자 트렌드 네, 협회라 맞아요. 거기서 만들었다고 서울대학교 말씀하셨잖아요.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네. 이 K는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세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 경제정책에서도 K 컨텐츠, K 뷰티 이렇게 세 개, 그러네. 하고 3K 경제정책으로 뭐 하겠다고 뭐 그 발표를 본 기억이 나요. 하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요? K 컨텐츠, K 뷰티 하나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뭐 그렇게 세 개였어요. K 스포츠? 아니요, 스포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이제 K 푸드 같아요. K 푸드 그런가 보다. 돈 많이 들어갔거든요. 맞다. 이명박 정권 때. 비빔밥. 네네네. 뭐 갈비 뭐 이런 그러겠죠. 것들. 몇십억이 아니라 뭐 조 단위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에는 뭐 TV 틀면 일단 그런 콘텐츠들이 많이 나와요. 일단은 좀 지났지만 정상회담? 무슨 정상회담이었죠? 비정상회담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한 4년 됐나?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게 또 그게 MBC 프로그램이 아니고 MBC 에브리원이라는 케이블 채널이 자체 제작해서 만든 건데 자체 제작한 거죠. 한 건데 이게 터졌어요. 터졌어요. 네, 그래서 엄청난 저도 너무 인기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네, 열심히. 지금 못 오잖아요. 지금은 외국에서 온 게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제 외국인들이 일상을 그러니까 그 컨셉을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 저는 시즌 1 정도까지는 그래도 재밌게 봤는데 그 후로는 좀 물려서 못 보겠더라고요. 똑같아요, 컨텐츠가. 네. 한국 와가지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하고. 근데 이제 온 여행객이 누구냐, 방문객이 누구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 아무튼 그렇고 최근에는 그 팀 로우라고. 네. 나 그거 봤어요. 그 정선 간 거. 네네. 맞죠? 동굴, 환성굴 가고. 팀 로우가 누구예요? 로우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인데 그 공군 가족인데 그 친구들 가족이 이제 되게 알콩달콩 교육도 잘하고. 그런 TV 컨텐츠가 있는 반면에 그거를 유튜브로 좀 확장시키면은 어썸 코리아. 네, 어썸 코리아. 어썸 코리아라고 혹시 아세요? 몰라요. 어썸 코리아라고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컨텐츠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온 외국인 뭐 2년차, 3년차, 4년차 부터 16년차까지 해가지고 한국이 해외랑 또는 본인이 온 나라 그 뭐가 다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한국의 우수성을 주로 이제 네. 말하는 코너인데. 그럼 이제 그거는 외국인들이 주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아니죠. 주도는 한국에서 했지만 하고, 네. 이제 결국에는 이제 출연진이 생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한국에 대한 좋은 것들이 나오니까 외국인으로부터 그런 아슴 코리아라는 이제 컨텐츠가 상당히 인기를 얻었었고. 아니 그거보다 조금 전으로 올라가면 영국 남자 네, 영국 남자가 있었죠. 라든가 네. 뭐 그런 컨텐츠들이 한국의 친한파 형식으로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근데 이제 주로 컨셉이 뭐냐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소개했더니 좋아하더라.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나도 괜히 좋은 거지. 알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밤에 잠 안 올 때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막 새벽 3, 4시까지 되는 경우들이 가끔 없어요? 네, 전 유튜브를 잘 안 봐요. 전 열심히 봅니다. 저는 뭐 보다가 그렇게 시간 간 줄 모르고 보냐면은 해외 리액션.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 또는 뮤직비디오 또는 뭐 최근에 BTS 그런 리액션 영상들이 진짜 많아요. 특히 아이돌 관련해가지고.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컨텐츠 보는데 애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보거든요. 그런 거 보면 나도 좀 신기하잖아. 이상한 마음이 들잖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거 이제 소양씨. 소양씨 리액션 맞다. 채널이 있는데 저는 이거 좋게 좋은 컨텐츠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너무 유명한 사람들 걸 보고 리액션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잘 안 알려진 사람이 뭐 그 코리안 머라이어 캐리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가지고 Let's see well, 이런 식으로 처음에 갔다가 소양씨 공연을 가면 나중에 막 자빠지지. 너무 놀래요. 근데 그 불후의 명곡에서 불렀던 아리랑이라는 아리랑 홀로 아리랑 네. 무대가 있었어요. 네. 개인적으로 너무 인상 깊게 본 무대인데 그거를 보고 외국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린다거나 아니면 그 시리즈 중에 뭐죠? 오버 더 브릿지인가요? 사이먼의 가펑클? 그거라든가 아니면 뭐 그 웨스트라이프의 그거 마이 러브 뭐 이런 거. 몰라요. 리논미 아니면 뭐 저거 있잖아요. 그 When I am down. 예. 그런 노래도 이제 노래 불러버렸네. 조시 그로반. 조시 그로반. 원래 그게 웨스트라이프가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요. 몰라요. 그런 거를 틀어놓으면 이제 뭐 보컬 코치들이 그걸 리액션하면서 막 너무 이 사람은 누구보다 더 잘하고 누구보다 잘하고 이런 식으로 막 해요. 피치가 어떻고 저떻고. 그러니까 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컨텐츠에 그런 식으로 반응해 주는 게 내가 내 것도 아닌데 나도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좋을까?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저는 스포츠를 워낙 좋아하니까 저는 이제 야구 그다음에 뭐 농구, 축구 다 팔로우를 하는데 특히 야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당연히 저는 기아 타이거즈 팬이니까 기아를 팔로우를 하잖아요. 근데 해외는 어떤 팀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선수, 거기 간 팀을 좋아하는 선수를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 선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선수 하이라이트를 볼 때 국내에서 보여주는 거 말고 저는 무조건 유튜브에 찾을 때 해외 그 팀명을 찾거든요. 그러면 해외 그 현지 해설가가 어떻게 평가했는가 이런 거 듣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온 누가 이렇게 잘한다라고 하면 뭔가 뿌듯하고. 우리 한국 해설진이 말하는 것보다 BBC 프로에서 외국 해설자가 지금 뭐 저거 it was beautiful 뭐 이러면서 이제 하면 별 얘기는 아니야. 인정받은 것 같은. 별 얘기는 아닌데 뭔가 더 좋은 거지. 이걸 국뽕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생각은 들어요. 네. 그 국뽕이 어떻게 나쁘게 들리시나요? 어떠세요? 아니 그러니까 근원적인 질문인데 한류랑 국뽕이 다른 거예요? 한류하고 국뽕. 그러니까 다르죠. 지금 말씀하신 한류는 우리나라 컨텐츠가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좋은 반응을 끌어내는 것이 한류라면은 국뽕은 한국 사람이 느끼는 겁니다. 한류, K 문화나 한국의 문화가 외국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 코리안 웨이브를 느낀다, 그건 한류인데 그 영향을 받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내가 취하는 어떤 감정이죠. 감정. 그게 국뽕은 국뽕이다. 그쪽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국뽕은 사실 우리가 다 한국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국뽕이 있는 건 그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어느 선을 넘어갈 때 어느 선이 취사량이냐. 그럼 지금 이제 KKK 이렇게 붙은 건 넘어간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이건 그게 잘 팔리니까 K를 앞에다 붙인 거고 만든 거고.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문화나 우리나라의 이런 것들을 외국에 소개하고 알리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도 중요하고. 근데 그거와 조금 다른 지점으로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K 컨텐츠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좋아하는 측면에서 이제 과도하게 우리 한국의 위대함, 한국인 선수의 어떤 위대함에 내가 동일시를 하고 거기서부터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취하는 그런 감정을 이제 국뽕이라고 하는데 이게 당연하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왜냐하면 이 이상의 뭔가 봐야 할 것들을 못 보게 한달까 아니면 그것만으로 내가 과거에 어떤 우리가 국가주의란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국수주의라는 말이나 국가주의나 이런 쪽으로 돌아가게 하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얘기들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조금 더 들어가서 국뽕에 대한 해석을 또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긍심, 민족주의, 애국심 뭐 이런 단어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익숙하고 친숙한 그런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한.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봤던 영상에서는 국뽕이라는 단어가 친일 사이트에서 나왔다. 이렇게 설명하는 영상을 봤어요. 그리고 그 사이트가 왜 국뽕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냐면 일본에서 한국을 비하하는 그런 방송 콘텐츠를 만들면서 그걸 만들었고 친일 사이트에 그걸 가져와 가지고 여기서 퍼뜨렸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헬조선이란 말과 비슷하게 그 맥락으로 한국은 살기 안 좋은 곳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 세균이 말한 그런 맥락은 전혀 이제 반대의 맥락인 거죠. 한국은 살기 안 좋은 곳이고 여기는 너무나 안 좋은 곳이니까 우리는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그런 방향으로 일본이 만들었는데 그걸 우리나라가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 이런 우려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할 수는 있고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 시작이나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음모론이나 그런 문제를 볼 때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누군가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시작해도 많은 대중들이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그게 하나의 그렇죠. 커다란 안 되는 거죠. 대중문화 현상으로는 안 나타나니까 그렇다 쳐도 왜 한국 사람들은 유독 최근에 이제 유튜브나 K 컨텐츠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내가 이런 걸 소비하고 있지? 이런 컨셉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저는 꽂히는 부분이 전혀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나 뭐 TV에서 뭐 제가 본 건 그 긍정적인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매운 라면 먹으면서 외국 친구들 반응 본 거였으니까. 네.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뭘 봤냐면 이 친구들이 한국을 칭찬하는 부분에서 저는 별로 감흥을 못 느꼈고요.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하는 것들을 이 친구들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대화법이 그러니까 재밌다. 저는 재밌다. 그러니까 이게 한류나 뭐 우리나라 콘텐츠가 대단하다 뭐 이런 포인트는 전혀 저는 못 잡았어요. 역시 민민님은 나는 좀 다르다. 이걸 좀 알려주시네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표현을 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겹살을 먹으러 가면 야 고기 맛있다, 고기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와서 전혀 다른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뭐 어떻게 생각해? 뭐 그러면서 야 여기 뭐 젓가락을 이렇게 쓴다. 뭐 그러니까 그게 굳이 한국이라서가 아니라 어느 나라를 가든 저렇게 대화를 하겠구나. 왜 우리는 저런 대화를 못 하냐? 오히려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 방식이나 네. 뭔가를 이제 어프리시에이션이라고 이제 감상을 할 때 우리랑 생각이 좀 다르죠. 그리고 되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 우리와 다른 면들이 있구나. 재미는 있는데 그거랑 별개로 또 이런 건 있죠. 내가 익숙했던 무언가를 외국인의 입장에서 좋다, 맛있다, 멋있다 라고 해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신선한 걸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국뽕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류는 해외에서
우리나라 컨텐츠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면은 국뽕은 거기서 내가 자긍심을 내가 느끼는 무엇을 느끼는가. 기분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라고 이제 우리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내가 대해서 이런 부분에 어디서부터 고민하기 시작했냐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부터예요. 그전엔 저도 유튜브를 안 봤는데 일단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 그게 문제. 그러니까 유튜브 매니아. 기사는 어쩌다 살롱을 하면서부터 유튜브에 아예 빠져들었는데 네. 왜 우리 컨텐츠는 이렇게 조회수가 안 나오지 뭐 이러면서부터였어요. 그 얘기 몇 번 했어요. 아, 잘 되는 그래서 건 뭔지 잘 되는 아냐. 건 잘 뭐냐. 되는 걸 보기 시작한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국뽕을 불과 해야 되나 1년밖에 보다. 안 되는 건데 제가 충격을 먹은 게 이제 우리 한국에서 활동하던 올리버라고 하는 친구가 네, 있는데 알아요. 네. 그 올리버라는 친구가 이제 한국 여자분과 결혼했다가 미국으로 지금 갔어요. 그리고 갈 때 누굴 데리고 갔냐면 진돗개 한 마리를 데리고 갔어요. 네. 근데 지금 그 올리버가 하는 그 유튜브가 기본 조회수가 100만이 넘어요. 모든 에피소드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고 뭐라 그럴까 별 얘기도 없고 일상의 삶인데 거기 이제 제목에 보면 진돗개가 뭐 외국 사람들한테 진돗개를 보여줬을 때 반응. 그럼 뭐 요크 셔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근데 진돗개에 보인 반응에 사람들이 이 뭐지? 뭔가 다르다. 역시 진돗개는 다르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올리버는 미국에 가서도 한국 층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를 만드네요. 맞아. 그래가지고 한국어 방송이에요? 자막을 한국 방송 하는데 주로 한국 사람들이 보겠죠. 근데 그 내용이 별게 없고 이렇게 외국 사람들도 진돗개를 좋아한다. 네. 100만 원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상해. 이게 뭐가 이상해. 어떤 부분이 사람들이 재밌지? 물론 강아지도 나오고 뭐 외국 사람도 나오고 케이크 콘텐츠 알겠는데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게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뭔가 잘 된 콘텐츠를 봤을 때 국뽕이라는 단어들이 이제 나왔는데 아까 어썸 코리아 같은 게 문제가 뭐냐면 한국의 위대함을 말하기 위해서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과장을 해요. 그러니까는 한국이 너무 대단한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렇게 대단하진 않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외국인이 와가지고 한국에 살고 싶은 이유 몇 가지 인터뷰 형식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가난했고 우리나라는 뭐 놀 게 없고 저녁에 금방 다 어두워지고 뭐 안전하고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죠. 근데 굉장히 과장을 해서 말해. 근데 사실 우리가 국뽕에 취해 있으면 그래서 역시 한국은 좋은 나라다 하고 끝나버리면 이건 진짜 뽕이죠. 근데 우리가 정신을 조금만 차리면 한국에 나쁜 점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제 아는 지인이 미국에서 오래 사셔가지고 저희 아내를 통해서 물어보는데 내가 기사를 봤다. 한국의 자살률이 1위다. 뭐가 1위다. 뭐 누가 누굴 죽였대더라.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한국이 그래? 라고 묻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분을 통해서 뉴스에 나온 건 좀 과장된 면이 있고 그렇지 않은 좋은 면도 많아요. 일상적인 면도 많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국뽕은 어떻게 만드냐면 한국은 완전 천국인 거지. 네.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면 우리가 이거를 지금 컨텐츠로 조금 좁혀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결국에는 한국이 만드는 컨텐츠의 해외의 반응에 내가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정을 느끼고. 그걸 우리가 조금 더 그냥, 학문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원래 문화 컨텐츠라는 거는 서양이 훨씬 더 앞서 나갔다라고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어렸을 때, 뭐, 할리우드의 영향을 그렇죠. 엄청나게 받고 받으면서 자랐으니까. 자랐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할리우드 공장이 만들어내는 그런 그 문화 콘텐츠를 전 세계가 사실은 보면서 자랐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할리우드나 그런 콘텐츠가 주는 어떤 흐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까 말한 것처럼 전쟁도 없고 가난했고 이런 나라에서 역으로 이걸 수출하는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자긍심을 느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탈식민주의 현상이다 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갖는 거 그런 게 아니냐. 네.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대주의적인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옛날에는 중국, 그 다음에 뭐 일본, 아니면 뭐 미국이나 서양 이쪽에 우리가 의존을 해서 살았어야 했고 그런 생각이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거라고 알려져 있고, 뭐 역사학자들은 일본의 어떤 식민사관 때문에 생긴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한국이 되게 가난하고 약하고 조그맣고 이런 민족이고 강대국도 사이에서 껴있다가 최근에 나오는 현상은 우리가 더 낫는데? 예를 들면 K방역 같은 거, 코로나 전국 때 우리가 아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무슨 레포트만 쓰면 한국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해외 사례. 무조건 이렇게 넣는 게 공식이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해외 사례가 더 안 좋고 한국의 사례를 오히려 수출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일종의 우리도 이제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일단 K 방역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 중간운도에 있었으면은 갑자기 자금이 확 올라갔죠. G7에서 지금 오른쪽에 바이든이 있고 왼쪽에 영국 총리가 있을 정도로 뭔가 이상이 달라지긴 했는데, 여하튼간에 저는 그런 탈식민주의적인 측면에서 자긍심을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는 하지만 뭔가 K 무엇을 표현되는 그 국뽕은 그거 이상의 뭔 어떤 흐름들이 또는 잘못된 어떤 정서들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탈식민주의를 이야기할 때는 A에 대항하는 B를 만드는 게 아니라 A랑 B의 지배담론을 제거하는 C를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지금 KK라고 하는 이런 컨텐츠들은 제가 듣기로는, 제가 뭐 직접 우리가 하는 건, 그러니까 또 다른, 그러니까 A-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헐리우드의 지배를 받아왔던 문화 콘텐츠가 우리를 영향을 줬다면 이제는 세계에 영향을 주는 뭔가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 아미가 저를 공격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BTS를 좋아하는데 결과적으로 BTS가 만든 음악이 전혀 다른 음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맥락을 이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A-란 말이죠. 네, 그리고 항상 비유를 할 때도 비틀즈 뭐 얘기는 하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탈식민주의로 가려면 아예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지나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지나친 국뽕 컨텐츠들은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지배담론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고, 그치. 어떻게 보면 인종욕구? 열등감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에 기인한, 그러니까 식민주의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식민주의의 잔재가 남아있는 트라우마 때문에 이런 것들로 대항을 하려고 하는 수준이 아닐까. 차라리 그냥 아예 다른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슬래브 지잭이 유대인은 학살자다라는 명제를 댔을 때 학살자가 아닙니다라고 대항을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은 학살자와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그 명제와 무관합니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가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A-로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의 생각을 하는 게 진짜 K가 아니야. 탈식민주의로 가려면, 건전한 방향으로 가려면, 지배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가 우열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문화가 다 소중하고 존중받아 마땅하다. 이런 평등한 개념으로 가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국뽕 컬처나 K 컬처로 가는데 잘못 가는 경우가 뭐냐면 한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제일 우수하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크다. 근데 그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사례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유튜브 콘텐츠 중에 보면 그 한국의 사례가 가장 우수하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일본이나 중국, 우리 주변국이니까 이쪽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한국만 되게 우수하다는 식으로 하는데 그건 되게 뭐랄까 과거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애국심은 자긍심도 좋고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배타적이고 이렇게 비교해서 내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건 국가주의 때문에 전체주의 그렇죠. 시대에 그런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국뽕 컬처가 너무 과해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태극기 휘날리며 이런 거 되게 좋은 영화사 되게 유명한 영화지만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는 지점도 있고, 뭐 명량이라든가 뭐 그런 영화도 과거에는 전체라고 하는 국가를 위해서 소를 막 희생시키고 막 그래왔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인류사회가 이렇게 왔는데 최근에 이상하게 K라는 이름으로, 그럼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럼 이렇게 좀 무시를 받아도 되느냐.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생각을 차리지 않으면 완전 국뽕에 취해 있는 거죠. 네. 우리가 94년도에 이제 국민의 정부 들어서면서 그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글로벌 시대,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를 넘어서는 어떤 느낌의 개념들로 뭔가를 되게 화합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이제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EU 같은 것도 뭐 그런 초국가적인 어떤 기관들, UN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점점 더 이 국민국가로 자꾸 회귀하는 느낌의 뭔가 좀 보수적인 느낌으로 다 돌아가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해요. 여하튼 간에 우리가 국수주의나 민족주의적인 그런 걸 넘어서려면 이제 초국가적인 상상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초국가적인 상상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건 개인주의가 좀 개인주의가 탄탄해야 그 바탕으로 이제 어떤 초국가적인 상상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그 개인주의가 좀 약하죠. 약하다 보니까 개인은 없어지고 국가만 남아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좀 생기는 것 같고, 그게 맞아요. 국뽕으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는 나라고 하는 그 뭐랄까 정체성, 존엄함 그런 것이 지지 기반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것에 의해서 내가 너무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학에 나왔냐, 성별이 뭐냐, 연봉은 뭐냐, 뭐 그런 직함들이 의해서 내가 조정이 되니까 나를 이렇게 굳건하게 나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지지해줄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눌려 있는데 누군가 스포츠 선수나 아니면 뭐 유명한 사람들이 해외에서 잘하면 그게 마치 내가 잘한 것처럼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게 되고 동일시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그런 게 있는 건 당연하지만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가? 그건 개인의 성취이지 나와는 또 다른 명령인데 그렇게 하는 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 다음에 그걸 국가 단위로 이렇게 좀 나누게 될 때 어쩔 수 없는 배제와 이렇게 구분이 생기는 건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뭐 유대인이나 그리스나 뭐 종이나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평등하다. 이게 인권의 개념이고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국가든 어떤 옷을 입었든 어떤 사회적 배경이 있든 간에 다 존귀하다라는 걸 인정해주는 개인주의와,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공동체도 필요하지만 국가를 넘어선 초국가적인 연대도 필요하다. 이게 기독교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최근의 국뽕문화는 그런 것들 다 무시한 채 다시 한국 뭔가 이렇게 가는 느낌이라서 사실 그 문화가 한국 교회에도 네, 한국 고스란히 교회도 그렇죠. 있어요. 넘어와가지고 K기독교네. 네, K기독교네. 그게 K기독교죠. 옛날에 K기독교가 아니라 아직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한국 기독교가 되게 특이한 부분이 있죠. 이렇게 뭐죠? 단민족. 네, 그래서 단군의 자손? 12지파 단 족속. 족속이 이렇게 이렇게 중국을 실크로 김성일 타고 씨. 와가지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땅끝에서 오다가 뭐 제사장의 그거잖아요. 민족이다 이렇게 네네네.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여하튼 저기 뭐야 민민도 뭐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잘 공감을 못하는 사람이라.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뭐 어떤 프로를 보든 별로 그런 자부심이 없어요. 그리고 아마 그게 깨진 게 미국에서 깨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철저하게 이방인으로 살았고 걔네들 맨날 미국 막 패트리어티즘 얘기하고 이럴 때 정말 꼴보기 싫었거든요. 그치. 그러면서 그게 다 깨져버린 것 같아요. 근데 나조차도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그때 강해졌던 것 같고, 그게 한국으로 오면서 이제 역전이 된 거잖아요. 사실 여기선 내가 메이저인데. 근데 메이저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다수잖아요. 한국인이 다수잖아요. 아 그렇죠. 물론 네. 나는 또 얘기해야 돼요? 전주희 씨 개성공파 17대 손이라고. 난 망족이라니까.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은 그게 좀 없어서 제가 아까 국뽕방송이든 한류방송이든 얘기할 때 그 개인이 어떤 경험을 하는 걸 표현하는 거에서 전 되게 희열을 느끼니까 그분들이 일본에 가든 중국에 가든 뭐 어느 나라를 가든 똑같은 방식으로 개인의 감성을. 민민님은 개인이 탄탄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안 탄탄하니까 더 탄탄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느끼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네. 물론 저도 연합장 응원했고 그런 거 좋지만 그게 지나치게 나를 규정할 수는 없다고 봐요. 내가 나사다마오 싫어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그건 둘만의 문제라고 생각했고, 네. 알아서 하시는 거죠. 예. 연합장 화이팅? 하지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내가 뭘 생각하느냐. 내가 뭘 경험하고, 내가 뭘 느끼느냐. 시선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국뽕이. 길어지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알았어요. 그건 말 안 할게요.
네, 국뽕 콘텐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뭐 이런저런 얘기 재밌게 해봤는데, 저도 재밌게 봐요. 유튜브 많이 보시고, 생기님 제일 많이 보시는 것 네, 같고. 매니아. 많이 안 봅니다. 네. 재밌게 보시되,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좋겠다. 저희는 이 정도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너무 어떤 국가에 본인의 마음이나 삶을 투사하지 않고, 좀 탄탄한 개인주의, 이걸 바탕으로 국가에 대한 생각으로 연장하고 초국가적인 상상을 해보는 우리로 좀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무리하면서 오늘 세 번째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배경음악 6969 아미타이거 그거 틀어주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국뽕! 차오른다 하다 국뽕! 차오른다 하다 국뽕! 차오른다 하다 국뽕! 차오른다 하다